개인적인 마케터도 아니고 판매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분야가 중요하다. 그쪽 대학 교수님들한테 알려야 된다. 이렇게 저를 홍보하는 작업을 했어요. 개인 브랜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좀 계십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브랜딩 전문가는 전혀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저도 직장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저는 저 자신을 그냥 개인 기업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개인 기업가라는 게 뭐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안 내고 떠나서 우리 모두는 자기를 놓고서 기업하고 딜을 하고 또 그냥 개인으로 다양한 기업하고 연결되면서 일을 해 나가는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저는 뭐 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브랜드 전문가는 아니고요.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자기 핵심 가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핵심 가치를 찾는다는 건 크게 세 가지의 공통분모를 찾는 건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해야 하는 것. 요 사이에 어떤 핵심이 딱 잡히게 되면은 좋죠. 크게 보면 두 덩어리만 놓고 보면 그냥 내가 행복해하는 것과 돈이 되는 것 두 가지의 공통분모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한쪽 또는 아까 세 가지 원 중에서 한 두 개 정도 겹치는 게 있으면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넓혀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다 보게 되면 잘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도 있거든요. 제 경우만 놓고 봐도 처음에 좋아하는 게 게임과 관련된 연구들이었어요. 게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약간 잘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을 해야 하는 것 측면에서 확장해서 본 게 경험 디자인 영역이었어요. 게이미피케이션 자체는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국내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는 게이미피케이션 작업을 하면서도 마치 홍길동도 아닌데 게임을 게임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인데 그냥 경험 디자인입니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게임적인 요소 없이 경험 디자인만 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꾸준히 보여주고 증명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을 국내에서 좀 그나마 많이 좀 활동하기 시작한 게 2013년 정도부터인데, 그때 제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을 가지고서 뭐 책도 쓰고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이 개념을 아예 몰라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작업이 뭐냐 하면 국내 대학들의 교수학습 개발원 목록을 쫙 뽑았어요. 100 몇십 개를. 그리고서 거기에다가 DM을 보냈어요, 이메일로. 개인적인 마케터도 아니고 판매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분야가 중요하다. 그쪽 대학 교수님들한테 알려야 된다. 이렇게 저를 홍보하는 작업을 했어요. 좀 걱정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뭐 판매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안 좋게 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행동하는 교수들이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대부분의 교수학습 개발원에서 뭐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보지는 않은 것 같고, 또 몇 개 대학에선 우리 대학에서 듣고 보니까 필요한 것 같다. 한번 좀 전달해달라고 해서 강의도 하고 또 그렇게 네트워킹이 되면서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즉, 증명은 어떤 한두 번의 성공으로 하는 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책을 냈는데 거기서 베스트셀러가 됐어. 그렇다고 해서 제 작가로서의 역량이 증명됐냐? 뭐 그런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는 게. 꾸준하게 하면서 이게 사람들한테 스며들 수 있는 거. 저는 거기서 진정성이 나타날 수가 있고, 사람을 증명시켜주는 건 결국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원래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시장도 생기는 것도 있고요. 또 때로는 시장이 작아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큰 시장에서 제가 10%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작은 시장인데 80%를 할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작아도 괜찮으니까 그 시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꾸준해야 된다. 그 꾸준한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성공의 어떤 가능성을 몇 가지만 보여주게 되면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저는 연결로 확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무언가를 꾸준히 혼자서 계속하는 건 힘들어요. 비즈니스 폭도 좁아지고요. 그래서 동료를 찾아야 됩니다. 저만 봐도 제가 뭐 게이미피케이션만 놓고 봤을 때도 다양한 보드게임도 만들고 책도 쓰고 기업하고 프로젝트도 했는데 혼자서 한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 보드게임만 해도 당연히 보드게임은 제가 기본 규칙만 설계해 가면 그 회사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달라붙으셔가지고 뭐 그래픽하게 디자인도 해주시고 프로덕션에 대한 노하우도 말씀해 주시고 유통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판이 생기는 거지, 저 혼자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해서 물건 만든다. 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길을 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동료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료를 찾으면 좋은 점은 이 동료가 제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끌고 와요. 새로운 시장 끌고 오고 새로운 확장 가능성 끌고 옵니다. 또 여기서 저의 세 가지 원이 있죠.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해야 하는 거. 이게 쭉 확대되면서 이 공통분모가 더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저 자신에게 되묻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작업이 나한테, 그리고 사회에게, 세상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시간적으로는 봤을 때도 지금의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미래의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걸 되묻는 거예요. 이 되묻는 과정을 통해서 앞서 첫 단계에서 생각했던 핵심 가치를 좀 더 뾰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되물으면서 이렇게 하면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겠구나 길을 찾는 거고, 되물으면서 새로운 동료를 또 만날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그 네 가지 단계인데, 개인 브랜딩 중에 어떤 소셜미디어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뿌리고 이런 내용은 없었죠. 당연히 제가 그런 걸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네 가지 과정을 그냥 꾸준히 해오면서 조금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해왔던 방식이 뭐 독특하고 대단한 방식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았던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중에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